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에 역대 최악의 폭군이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최악의 폭군이라 생각을 하면은 연산군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연산군을 가장 먼저 손꼽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폭군인 연산군의 뺨을요, 연속으로도 후려치고도 남는 막장 행각의 끝을 보여준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28대 왕 충혜왕입니다. 기왕후란 드라마에서 주진모 씨가 왕유라는 그 고려의 왕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 막장왕인 충혜왕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왕유가 그때 논란이 한창 심했죠. 그 원나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막장 행동을 하게 그렇게 멋있게 그려졌는데, 사실 이 왕유로 그려진 충혜왕은 막장 중에도 최고의 막장왕이었습니다. 이 충혜왕은요, 충숙왕의 장남이자 우리가 잘 아는 공민왕의 형입니다. 1315년 1월에 태어났고요. 이름은 정, 그리고 몽고식 이름은 보탑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 왜 고려의 왕인데 몽고식 이름이 있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고려는 몽고, 그때 당시 원나라의 신하국 혹은 사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혜왕 역시 어린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는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개차반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며 격구, 씨름, 매사냥 등 갖가지 놀이를 즐겨 했으며 창락과 여색 역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충혜왕의 입장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훗날 자신이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원나라 고위 관료들이나 엘리트들과 교우하면서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충혜왕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의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시장 잡배질을 하고 다닙니다. 아, 여러분들 참 예쁘죠? 이분이 지금 동양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위구르족 모델 구리나자라고 합니다. 이 위구르족이 미녀가 많은가 봐요. 충혜왕은요, 남편이 있는 연상의 위구르족 부인과요, 사랑에 빠지면서 드라마도 한편 쓰면서 왕족의 채통 따윈 저버리고 발피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발피는요, 위구르어로 무례한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는 날건달, 양아치 이런 뜻의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원나라의 속국이라고 해도 한나라의 왕세자인데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충혜왕이 극악무도한 행실을 보였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충혜왕이 16살이 되던 1330년 정치의 염증을 느낀 아버지 충숙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즉위식을 치르러 고려로 오다가요, 때마침 원나라로 향하던 아버지 충숙왕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 충혜왕이 개념이 없었는지 화려한 옷차림으로 길 위에서 호래, 즉 몽골식으로 인사를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이 몽골식으로 인사를 하는 아들을 보고 충숙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고려 사람인데 어디서 나한테 몽골식 인사를 행하느냐, 그리고 옷은 또 뭐가 그렇게 사치스러우냐 라고 서슬이 시퍼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충혜왕은 울면서 물러났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천성이 포악하며 개념까지 없었던 그가 중2병이 창궐하는 16살에 고려 왕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죠. 왕이 되자마자
즉위 기념으로요 6일 동안 신나게 매사냥을 벌이고요 씨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신의 세상이 왔으니까 후궁들과 난교 파티 등을 열면서 화려한 그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아버지 충수광조차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그르어 별명인 발피, 즉 불량배, 양아치라고 자신의 친아들을 부르는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충혜왕은요 진짜 정치를 못한다는 이유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냉대했던 충숙왕은요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 충혜왕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 왕위에 복위한 충혜왕은요 거리낄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한반도 역사상 전우무한 천하의 망나니, 천하의 개잡놈이 되어버립니다. 굳이 역사 왜곡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충혜왕의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귀천을 따지지 않는 평등사상에 입각하여서 눈에 보이는 여자란 여자는 신분 직위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겁탈을 해버립니다. 일반 백성 중에 예쁘다라고 소문이 난 여자가 있으면 모조리 데려다가 취하고요. 조정의 관료 대신들, 자신의 부하들의 부인들까지도 사욕을 품고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재상,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죠. 그 재상의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재상을 원나라에 사신으로 보낸 다음에요 야심한 밤에 몰래 재상의 집에 침투를 해서 그의 부인을 겁탈하는 아주 용의주도함을 보입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충수광이요 생전에 어느 귀족 가문의 며느리였던 아리따운 남씨라는 여인을 강간을 하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노영서라는 인물에게 하사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랄까요? 이 충혜왕 역시 눈독을 들였는지 이번에는 아들인 충혜왕이 그 남씨를 불러다가 취하고 다시 노영서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충혜왕의 레이더에요 환관, 내시죠. 그 내시 유성의 처 인씨가 걸려들게 됩니다.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하자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요 이 유성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우리의 이 순진무구한 유성은요 충혜왕의 시커먼 속도 모르고 왕께서 친히 자신의 집에 납치였다고 아주 황송해하며 극진히 모시며 연회를 열게 됩니다. 충혜왕과 그의 신복들은요 이 유성에게 영거푸 술을 권해 그를 골아떨어지게 만들고요 그의 아내 인씨를 향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일반 백성 신하들의 여자들은 너무나 쉽고 스릴이 없었는지 전입가경, 짐승과도 같은 짓을 시도하게 됩니다. 홍탁이라는 사람의 둘째 부인 황씨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을 접하게 돼요.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집 밖에 일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친척이 와도 방 안에만 두고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 예뻤나 봅니다. 이런 소문들이 우리 충혜왕의 군침을 돌게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홍탁이라는 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충혜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모,
자신의 장모를 눈독을 들여서 겁탈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정말 그 일륜까지도 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어떻게 뭐 후처고 둘째 부인이지만 서열상으로는 자신의 장모님인데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장모님까지도 자신의 여자로 취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선왕의 여자, 즉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건드리는 일륜을 무시한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충수광의 5번째 비였던 수비 권씨를 강간하는 폐륜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 아들뻘되는 충혜왕에게 욕을 당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수비 권씨는요, 결국 이듬해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폭주기관차처럼 폭주했던 우리의 충혜왕은요, 그 아버지의 5번째 부인 수비 권씨가 자살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의 3번째 부인이었던 경화공주를 향해 음흉한 마술을 뻗칩니다. 아니 왕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릴까요 도대체? 이 경화공주는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원나라 귀족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원나라의 귀족들을 고려의 왕들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뭐 부마국이다 이런 의미로서 충혜왕은요 이 경화공주를 위로한답시고 경화공주를 위하여 잔치를 자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벌이자 경화공주 역시 그에 대한 담례로 연애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연애가 끝난 후 충혜왕은요 짐짓 취한 채를 하면서 은근슬쩍 경화공주의 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능글맞게 굴면서 경화공주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받아줄 줄 알았던 이 경화공주가 예상과는 달리 거세게 반항을 하자 오늘 거사에 실패하면 앞으로 낯을 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의 신복 부하들을 시켜서 경화공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붙잡게 한 뒤에 결국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야 맙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야한 동영상에서만 나올 뻔만한 삼류 스토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그것도 왕이 실제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충혜왕에게 당한 수치심에 치를 떨던 경화공주는요 원나라로 돌아가서 복수를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인 말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이 계획을 눈치채버린 충혜왕이요 그날부로 말을 파는 마시장을 아주 폐쇄해버립니다. 아예 말을 못사게 말을 파는 마시장에 문을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원나라에 알려지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까 아예 연락을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이 원나라의 귀족 콧대가 셌던 이 경화공주는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복 조적이라는 자에게 충혜왕의 폐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이 조적은요 충혜왕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 1000명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지만 선두에 앞장서서 활을 쏘며 제압한 충혜왕에게 진압당하고 경화공주는 집에 연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충혜왕이 원체 몸은 강골이었으나 이렇게 색을 밝히면서 막무가내로 여자란 여자는 다 건드리는데 몸이 안 약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열약이라고 불리는 정력제를 복용해서 정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력제, 열약의 부작용으로 성병, 임질에 걸렸다고 해요. 고로 충혜왕과 좋든 싫든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은 모두 다 성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충혜왕과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성병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이 원나라에서 고려로 두린이라는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두린은 공식 행사를 마친 후에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 원나라 귀족 가문의 경화공주를 아련하게 돼요.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가 하사한 술을 바쳤는데 경화공주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수치심에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원나라 사신 두린이 다른 수하들을 모두 물리고 난 후에야 경화공주는 자신이 당한 그 천인 공로한 일을 모두 다 말하게 되고요. 두린 일행은 충혜왕을 원나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경화공주의 집념이 성공을 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충혜왕은 두 번째로 원나라에 압송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투옥이 되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기왕후가 원나라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기왕후의 실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하지원 씨가 너무나 예쁘게도 나왔던 거죠. 고려에서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던 이 기왕후는요, 당시 원나라 황제인 순제 눈에 띄어서 황위를 이을 아들까지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제2황으로 책봉되면서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 정치판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세력과 신규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원나라의 시국이 불안해지고 충혜왕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던 관계로 충혜왕은 다시 고려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막장의 귀환이 이뤄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로 압송되는 수모를 두 번이나 받게 된다면요, 개가천선하여서 어진 정치를 펼치는 성군이 돼야 마땅하거늘 다시 돌아온 충혜왕은요, 지금껏 참아온 그의 포텐을 활활 터뜨리고 불태우고야 맙니다. 고려를 또다시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요? 또다시 수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게 되는데요. 아리따운 여인 2명을 데리고 와서 곱게 꽃단장을 차려 놓았으나 그들이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니깐요, 여자의 눈물을 참아 볼 수 없는 로맨티스트였을까요? 충혜왕이 직접 철퇴로 그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은 신하의 부인 강씨가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신복을 시켜서 궁중으로 데리고 오게 시킵니다. 하지만 그 신복이 잘생겼는지 아니면 그 강씨가 밝히는 여자였는지 둘이 먼저 사통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중에 도착을 하고 그 사건이 발각되자 우리의 충혜왕은요, 아니 내가 먼저 하지 못했거늘 어찌 내 놈이 먼저 한단 말이냐 라고 크게 노하면서요, 이 먼저 사통을 한 그 신복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강씨와 거사를 치른 후에요, 자신이 때려 죽인 신복의 아내마저 취하려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날두나 메시보다도 더 많이 집어넣는데 기력이 쇠잔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러한 상황에서 충혜왕의 어이가요 100천여 회춘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천여 백명을 취하게 되면 회춘을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는데요. 충혜왕은 얼씨구나 너무나도 반갑게 이것을 받아들이고는요, 그로부터 100일 동안 환락의 밤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신복들은요, 각종 정력제와 원기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잊지 않으면서도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린 처녀들을 물색해서 차곡차곡 왕의 침소로 들여보냈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빛나는 얼굴에 아기 같은 피부를 얻어 말 그대로 회춘할 것으로 기대한 이 충혜왕은요, 핏기는 간데없고 고륙은 쇠잔해졌으며 코피를 쏟으며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충혜왕의 막장 짓은요, 이렇게 색만 밝힌 게 아니라요, 새로운 궁궐을 짓겠다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기본, 연회장을 짓겠다고 민가를 다 쓸어버리고 한다는 짓이 허구한 날 내시들과의 천하제일 씨름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자만 밝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충을 빨아먹은 거죠. 그리고 심심하고 무료한 것은 못 견디는 성격이었는지 궁궐 밖으로 나가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냥하는 마냥 탄환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묻지마 범죄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아무나한테 심심하다고 이렇게 탄환, 화살 같은 걸 날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면요, 단군 개국 이래 최악의 폭군이 아니죠. 이 어느 날 충혜왕은요, 바람을 쐬고 싶었는지 신복들을 이끌고 절에 놀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던 도중에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비둘기가 절간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잡으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날아가 버려서요, 못 잡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화풀이로 그 절 전체를 불질러서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아니,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코패스일까요? 왕이 이 모양이니깐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권료 대신들도 아첨꾼들만 남았고 전국의 불량배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지사 고려 전국이 무업천지가 되고 민심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됩니다. 고려사 최고의 탑 클래스를 달리는 간신배이자 누이 동생의 백을 믿고 설치던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나서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패드립을 날리는 우리의 그 이기철 말고요,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나서게 됩니다. 아니, 이런 기철 같은 간신배는 왕이 이렇게 무능하면 더 좋잖아요. 폭정을 저지르면 더 좋은데, 왜냐면 쉽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악행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이 고려사에서 최고의 간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누이 동생의 백을 믿고 설치는 이 기철마저 이 원나라에 청을 넣어가지고 충혜왕을 호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눈치가 빠른 충혜왕은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출두를 거부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은 꼭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 아프다는 코스프레를 하나 봅니다. 결국 원나라 사신이 이 충혜왕을 속여서 그를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원나라 사신이 분했던지 충혜왕을 보자마자요, 내뜸 발길질을 하고 구타를 하는 상황에서도 고려의 신료들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국의 왕이 사신에게 구타를 당해요. 그런데도 그의 악행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혜왕이 원나라로 압송되는 도중에 지금의 평안남도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추웠던 나머지 지방 수령에게 이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요,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 이불을 빼앗으려 한다 라는 식으로 거절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충의 왕을 시종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직접 짐을 들고 원나라까지 앞손길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충의 왕은요, 원나라의 황제 순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순제는요, 충의 왕에게 그대는 남의 윗사람으로서 백성들의 고열을 긁어먹은 것이 너무 심하였으니 비록 그대의 피를 온 천하의 개에게 먹인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귀양 보내는 것이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라고 촌철살인을 하며 충의 왕의 고개를 아예 들지도 못하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결국 충의 왕은 지금의 티벳 지역으로 귀양을 가던 중에 수레가 너무나 빨리 달리는 통에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1334년 1월 30일 30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를 하고야 맙니다. 귀양 가던 길에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한간에는요, 귤을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급사했다는 설이 있으며요, 이용 가치가 없었고 빨리 죽어질수록 고려나 원나라에 이익이 되었으므로 독을 탄 술을 마시고 독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한 걸 보면 원나라에서 손을 쓴 게 확실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지자 백성들 중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며 기뻐 날뛰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충의 왕의 시신은 1544년 6월에 개경에 도착하였고 그해 8월에 영릉에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체는 고국 땅에서 묻히게 된 거예요. 원나라의 황제 순제가 그 다음 고려왕을 선임하기 위해서 충의 왕의 아들인 충목왕에게 너는 아버지를 닮겠느냐 어머니를 닮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였고요. 이에 충목왕이 어머니를 닮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고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거리낌을 당하는 충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충의 왕은요,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이유와 자신의 속마음을 엿본다며 사관들을 역시 싫어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충의 왕이 고려에 왕으로 있었던 총 재위 기간이 6년하고 10개월이에요. 이 10년도 안 된 재위 기간 동안 반만년에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 번뿐인 인생이라도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었어도 극악무도한 악행으로 인해 충의 왕,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후대까지도 길이 남겨지게 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충의 왕이 원체 몸은 강골이었으나 이렇게 색을 밝히면서 막무가내로 여자란 여자는 다 건드리는데 몸이 안 약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열약이라고 불리는 정력제를 복용해서 정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력제, 열약의 부작용으로 성병, 임질에 걸렸다고 해요. 고로 충의 왕과 좋든 싫든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은 모두 다
성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충혜왕과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성병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이 원나라에서 고려로 두린이라는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두린은 공식 행사를 마친 후에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 원나라 귀족 가문의 경화공주를 아련하게 돼요.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가 하사한 술을 바쳤는데 경화공주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수치심에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원나라 사신 두린이 다른 수하들을 모두 물리고 난 후에야 경화공주는 자신이 당한 그 천인 공로한 일을 모두 다 말하게 되고요. 두린 일행은 충혜왕을 원나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경화공주의 집념이 성공을 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충혜왕은 두 번째로 원나라에 압송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투옥이 되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기왕후가 원나라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기왕후의 실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하지원 씨가 너무나 예쁘게도 나왔던 거죠. 고려에서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던 이 기왕후는요, 당시 원나라 황제인 순제 눈에 띄어서 황위를 이을 아들까지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제2황으로 책봉되면서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 정치판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세력과 신규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원나라의 시국이 불안해지고 충혜왕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던 관계로 충혜왕은 다시 고려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막장의 귀환이 이뤄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로 압송되는 수모를 두 번이나 받게 된다면요, 개가천선하여서 어진 정치를 펼치는 성군이 돼야 마땅하거늘 다시 돌아온 충혜왕은요, 지금껏 참아온 그의 포텐을 활활 터뜨리고 불태우고야 맙니다. 고려를 또다시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요? 또다시 수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게 되는데요. 아리따운 여인 2명을 데리고 와서 곱게 꽃단장을 차려 놓았으나 그들이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니깐요, 여자의 눈물을 참아 볼 수 없는 로맨티스트였을까요? 충혜왕이 직접 철퇴로 그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은 신하의 부인 강씨가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신복을 시켜서 궁중으로 데리고 오게 시킵니다. 하지만 그 신복이 잘생겼는지 아니면 그 강씨가 밝히는 여자였는지 둘이 먼저 사통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중에 도착을 하고 그 사건이 발각되자 우리의 충혜왕은요, 아니 내가 먼저 하지 못했거늘 어찌 내 놈이 먼저 한단 말이냐 라고 크게 노하면서요, 이 먼저 사통을 한 그 신복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강 6살에 고려 왕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죠. 왕이 되자마자 즉위 기념으로요, 6일 동안 신나게 매사냥을 벌이고요, 씨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신의 세상이 왔으니까 후궁들과 난교 파티 등을 열면서 화려한 그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아버지 충수광조차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그르어 별명인 발피, 즉 불량배, 양아치라고
자신의 친아들을 부르는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충혜왕은요, 진짜 정치를 못한다는 이유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냉대했던 충숙왕은요,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 충혜왕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 왕위에 복위한 충혜왕은요, 거리낄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한반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하의 망나니, 천하의 계잡놈이 되어버립니다. 굳이 역사 왜곡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충혜왕의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귀천을 따지지 않는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서 눈에 보이는 여자란 여자는 신분 직위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겁탈을 해버립니다. 일반 백성 중에 예쁘다라고 소문이 난 여자가 있으면 모조리 데려다가 취하고요. 조정의 관료 대신들, 자신의 부하들의 부인들까지도 사욕을 품고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재상,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죠. 그 재상의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재상을 원나라에 사신으로 보낸 다음에요, 야심한 밤에 몰래 재상의 집에 침투를 해서 그의 부인을 겁탈하는 아주 용의주도함을 보입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충숙왕이요, 생전에 어느 귀족 가문의 며느리였던 아리따운 남씨라는 여인을 강간을 하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노영서라는 인물에게 하사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랄까요? 이 충혜왕 역시 눈독을 들였는지 이번에는 아들인 충혜왕이 그 남씨를 불러다가 취하고 다시 노영서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충혜왕의 레이다에요, 환관, 내시죠. 그 내시 유성의 처 인씨가 걸려들게 됩니다.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하자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요, 이 유성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우리의 이 순진무구한 유성은요, 충혜왕의 시커먼 속도 모르고 왕께서 친히 자신의 집에 납치였다고 아주 황송해하며 극진히 모시며 연회를 열게 됩니다. 충혜왕과 그의 신복들은요, 이 유성에게 영거푸, 술을 권해 그를 골아떨어지게 만들고요, 그의 아내 인씨를 향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일반 백성, 신하들의 여자들은 너무나 쉽고 스릴이 없었는지 전입가경, 짐승과도 같은 짓을 시도하게 됩니다. 홍탁이라는 사람의 둘째 부인 황씨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을 접하게 돼요.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집 밖에 일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친척이 와도 방 안에만 두고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 예뻤나 봅니다. 이런 소문들이 우리 충혜왕의 군침을 돌게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홍탁이라는 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충혜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모, 자신의 장모를 눈독을 들여서 겁탈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정말 그 일륜까지도 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어떻게 뭐 후처고 둘째 부인이지만 서열상으로는 자신의 장모님인데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장모님까지도 자신의 여자로 취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선왕의 여자, 즉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건드리는
인륜을 무시한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충수광의 5번째 비였던 수비 권씨를 강간하는 폐륜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 아들뻘되는 충혜왕에게 욕을 당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수비 권씨는요, 결국 이듬해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폭주 기간자처럼 폭주했던 우리의 충혜왕은요, 그 아버지의 5번째 부인 수비 권씨가 자살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의 3번째 부인이었던 경화공주를 향해 음흉한 마술을 뻗칩니다. 아니, 왕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릴까요, 도대체? 이 경화공주는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원나라 귀족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원나라의 귀족들을 고려의 왕들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부마국이다 이런 의미로서 충혜왕은요, 이 경화공주를 위로한답시고 경화공주를 위하여 잔치를 자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벌이자 경화공주 역시 그에 대한 담례로 연애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연애가 끝난 후 충혜왕은요, 짐짓 취한 채를 하면서 은근슬쩍 경화공주의 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능글맞게 굴면서 경화공주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받아줄 줄 알았던 이 경화공주가 예상과는 달리 거세게 반항을 하자, 오늘 거사에 실패하면 앞으로 낯을 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의 신복 부하들을 시켜서 경화공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붙잡게 한 뒤에 결국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야 맙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야한 동영상에서만 나올 뻔만한 삼류 스토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그것도 왕이 실제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충혜왕에게 당한 수치심에 치를 떨던 경화공주는요, 원나라로 돌아가서 복수를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인 말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이 계획을 눈치채버린 충혜왕이요, 그날부로 말을 파는 마시장을 아주 폐쇄해버립니다. 아예 말을 못사게 말을 파는 마시장에 문을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원나라에 알려지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까 아예 연락을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이 원나라의 귀족 콧대가 셌던 이 경화공주는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복 조적이라는 자에게 충혜왕의 폐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이 조적은요, 충혜왕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 1000명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지만 선두에 앞장서서 활을 쏘며 제압한 충혜왕에게 진압당하고 경화공주는 집에 연금이 되고 맙니다. 씨와 거사를 치른 후에요, 자신이 때려 죽인 신복의 아내마저 취하려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날두나 메시보다도 더 많이 집어넣는데 기력이 쇠잔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러한 상황에서 충혜왕의 어이가요, 100처녀 회춘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처녀 100명을 취하게 되면 회춘을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는데요, 충혜왕은 얼씨구나 너무나도 반갑게 이것을 받아들이고는요, 그로부터 100일 동안 환락의 밤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신복들은요, 각종 정력제와 원기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잊지 않으면서도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린 처녀들을 물색해서 차곡차곡 왕의 침소로 들여보냈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빛나는 얼굴에 아기 같은 피부를 얻어 말 그대로 회춘할 것으로 기대한 이 충해왕은요, 핏기는 간데없고 고륙은 쇠잔해졌으며 코피를 쏟으며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충해왕의 막장 짓은요, 이렇게 색만 밝힌 게 아니라요, 새로운 궁궐을 짓겠다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기본, 연회장을 짓겠다고 민가를 다 쓸어버리고 한다는 짓이 허구한 날 내시들과의 천하제일 씨름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자만 밝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충을 빨아먹은 거죠. 그리고 심심하고 무료한 것은 못 견디는 성격이었는지 궁궐 밖으로 나가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냥하는 마냥 탄환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묻지마 범죄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아무나한테 심심하다고 이렇게 탄환, 화살 같은 걸 날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면요, 단군 개국 이래 최악의 폭군이 아니죠. 이 어느 날 충해왕은요, 바람을 쐬고 싶었는지 신복들을 이끌고 절에 놀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던 도중에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비둘기가 절간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잡으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날아가 버려서요, 못 잡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화풀이로 그 절 전체를 불질러서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아니,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코패스일까요? 왕이 이 모양이니깐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권료 대신들도 아첨꾼들만 남았고 전국의 불량배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지사, 고려 전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민심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됩니다. 고려사 최고의 탑 클래스를 달리는 간신배이자 누이 동생의 백을 믿고 설치던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나서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패드립을 날리는 우리의 그 이기철 말고요,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나서게 됩니다. 아니, 이런 기철 같은 간신배는 왕이 이렇게 무능하면 더 좋잖아요. 폭정을 저지르면 더 좋은데, 왜냐면 쉽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악행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이 고려사에서 최고의 간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누이 동생의 백을 믿고 설치는 이 기철마저 이 원나라에 청을 넣어가지고 충해왕을 호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눈치가 빠른 충해왕은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출두를 거부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은 꼭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 아프다는 코스프레를 하나 봅니다. 결국 원나라 사신이 이 충해왕을 속여서 그를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원나라 사신이 분했던지 충해왕을 보자마자요, 내뜸 발길질을 하고 구타를 하는 상황에서도 고려의 신료들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에 역대 최악의 폭군이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최악의 폭군이라 생각을 하면은 연산군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연산군을 가장 먼저 손꼽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폭군인 연산군의 뺨을요, 연속으로도 후려치고도 남는 막장 행각의 끝을 보여준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28대 왕 충해왕입니다. 기왕후란 드라마에서 주진모 씨가 왕유라는 그 고려의 왕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 막장 왕인 충해왕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왕유가 그쵸, 그때 논란이 한창 심했죠. 그 원나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막장 행동을 하게 그렇게 멋있게 그려졌는데, 사실 이 왕유로 그려진 충혜왕은 막장 중에도 최고의 막장 왕이었습니다. 이 충혜왕은요, 충숙왕의 장남이자 우리가 잘 아는 공민왕의 형입니다. 1315년 1월에 태어났고요. 이름은 정, 그리고 몽고식 이름은 보탑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 왜 고려의 왕인데 몽고식 이름이 있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고려는 몽고, 그때 당시 원나라의 신하국 혹은 사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혜왕 역시 어린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는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개차반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며 격구, 씨름, 매사냥 등 갖가지 놀이를 즐겨 했으며 향락과 여색 역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충혜왕의 입장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훗날 자신이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원나라 고위 관료들이나 엘리트들과 교우하면서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충혜왕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의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시장 잡배질을 하고 다닙니다. 아, 여러분들 참 예쁘죠? 이분이 지금 동양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위구르족 모델 구리나자라고 합니다. 이 위구르족이 미녀가 많은가 봐요. 충혜왕은요, 남편이 있는 연상의 위구르족 부인과요, 사랑에 빠지면서 드라마도 한 편 쓰면서 왕족의 채통 따윈 저버리고 발피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발피는요, 위구르어로 무례한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는 날건달, 양아치 이런 뜻의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원나라의 속국이라고 해도 한나라의 왕세자인데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충혜왕이 극악무도한 행실을 보였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충혜왕이 16살이 되던 1330년 정치의 염증을 느낀 아버지 충숙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즉위식을 치르러 고려로 오다가요, 때마침 원나라로 향하던 아버지 충숙왕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 충혜왕이 개념이 없었는지 화려한 옷차림으로 길 위에서 호래, 즉 몽골식으로 인사를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이 몽골식으로 인사를 하는 아들을 보고 충숙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고려 사람인데 어디서 나한테 몽골식 인사를 행하느냐, 그리고 옷은 또 뭐가 그렇게 사치스러우냐 라고 서슬이 시퍼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충혜왕은 울면서 물러났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천성이 포악하며 개념까지 없었던 그가 중2병이 창궐하는